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팍스뉴스, 보수 언론 팍스뉴스가 오늘 한 방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미니언 관련 승부, 그러니까 선거 결과 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사실상 이제 드러난 거예요. 물론 선거 관련해서 지금 도미니언을 크게 이슈화한 건 아니죠, 사실은. 페이스북이 4억 2천만 불 경합지역에 투입했고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코로나19를 핑계로 코로나19 팬데믹을 핑계로 경합주에서 다 우편 투표로 제도를 바꾸고 주의회를 통과하지도 않고 각 주 총무처에서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됐던 건데 일단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이제 신났다는 듯이 이거 보도하고 있어요. 뭐 도미니언 관련해서는 어쨌든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팍스뉴스가 이렇게 7억 8,750만 불이나 물어주게 됐거든요. 지금 팍스가. 이 배상금은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도미니언이 조작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팍스뉴스. 팍스뉴스는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한 방씩 맞은 겁니다. 2020년 선거 때 사실 애리조나에서 바이든 이겼다고 너무 일찍 보도해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사실 이제 그때 이제 이슈됐던 게 경합주에서 갑자기 개표 중단했다는 거. 그게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도미니언 의심을 받았었죠. 도미니언 측 저스틴 닐슨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이 중요하고 거짓말은 대가가 따른다. 그리고 팍스뉴스는 성명을 통해서 도미니언에 대한 특정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도미니언 측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잠깐 다른 채널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문화충격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가 영키미사하고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예,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이렇게 라이크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subscribe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all 이렇게 눌러주셔야 모든 영상을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대화들을 보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이 바이든 정부 들어서 끝없는 지금 몰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경 이슈도 그렇고 범죄 이슈도 그렇고 달러는 추락하고 있고 유가 급등의 인플레이션에 이자율은 높아지고 그러면서 은행들도 위기가 닥쳤고요. 그러는 동안 지금 중국은 이렇게 급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피스 딜 브로커해주면서 이렇게 세계 리더다운 그런 모습을 오히려 중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이게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이렇게 썼는데요. China is succeeding in the Middle East because it learned from watching the United States fail there for 20 years. 미국이 20년 동안 중동에서 실패한 정책을 펼친 것을 보면서 중국이 거기서 이제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중동에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비즈니스 딜을 성사시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딜뿐만 아니에요.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을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이. 미국이 추락하는 동안. 요점들 볼게요. 이렇게 써있죠. China has brokered a deal between Saudi Arabia and Iran.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 사이 딜을 성사시켰다 이겁니다. 누가요? 미국이? 중국이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어떤 공식적인 그런 딜이 없었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양국 간 딜이 성사됐다는 겁니다. 중국 덕분에. 그러니까 중동 질서를 좌우하는 두 국가 중재를 했다는 거는 정말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2개월 안에 양국 대사관을 다시 연다는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재국인 중국과 함께 이걸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리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거는 뭐 중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인정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이 이끄는 미국이 지금 얼마나 그 위상이 추락했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란과 사우디는 베이징에서 열린 그런 협의를 통해 이렇게 합의하고 주권을 존중하고 국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인을 포함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통한 거예요. 중국이 양국 간 그런 정치 상황에 있어서는 일체 손을 떼겠다고 했습니다. 단지 경제적인 딜만 우리는 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화해까지 이끌어낸 거예요.
정치적인 이슈를 놓고 도덕적인 우월감을 과시하지 않겠다는 건 미국이 사실 그걸 잘하지 않았습니까? 기득권들이. 미국처럼 억지로 자기네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강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이죠, 사우디는. 그리고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입니다. 사실 수니하고 시아파가 같이 이렇게 섞인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 불가능할 것 같은 딜을 중국이 이끌어낸 거예요. 특히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자신들의 혁명 이념을 이렇게 국외에 확산시키려는 이란 움직임을 사우디 수니파에서는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사실. 그 양국 간 대립이 최악으로 치달았던 건 2016년이었는데요. 그해 1월 초 사우디가 반정부 시아파 성직자들을 테러 혐의로 처형했죠. 그래서 분노한 이란 시위대가 주 이란 사우디 대사관을 습격했습니다. 이후 사우디는 이란과의 국교를 끊었었어요. 그래서 이 여파는 중동 지역 전체로 번졌습니다.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앙숙이던 무사드 빈 무하마드 아이반 사우디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알리 샤만이 이란 국가안보회의 의장을 중재하는 모습을 이렇게 연출을 했는데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이게 이런 모습을 상상도 할 수가 없었죠. 예. 근데 이거는 그만큼 중국이 국제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고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을 상대로 이제 중국이 더 큰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도전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건 미국은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특히 바이든 밑에서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기후변화 노래 부르고 있지만 중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화석 연료 엄청나게 태우고 있고 그리고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예. 당연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가장 많은 기름을 사는 국가도 중국입니다. 중국이 얼마 사냐면은 383억 불 이렇게 사들였습니다. 2021년에.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석유의 27.8%나 차지하고 있어요. 자, 중국은 이란, 미국은 이란하고 딜을 안 하죠. 중국은 이란하고도 이렇게 경제적인 딜을 하고 있습니다. 30%. 이란 무역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이. 이러니까 이런 딜까지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중국이. 그리고 제가 중국이라도 지금이 혹입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저렇게 헤매고 있을 때 일부러 저는 헤매고 있다고 보고요. 바이든이. 열린 국경 통해서 벌써 2년 동안 600만 이상 불치자 들어오고 지금은 이제 국경 막 닫는 척합니다. 선거철 앞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름값 급등하면서 이제 민심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화석연료 풀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선거용이에요. 기본적으로 바이든은 화석연료 별로 안 좋아해요.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도 그렇고 기득권 진영, 기득권이든 강성진보 진영이든 깨어있는 진영이든 민주당 쪽은 다 이렇게 화석연료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중국한테. 그렇다고 대체 에너지에서 미국이 1위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실 태양열 쪽은 지금 중국이 세계 넘버원이라고 그래요. 물론 중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화석연료입니다. 태양열 이런 대체 에너지는 그냥 보여주기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중국이 펼치고 있는 거 보면. 중국의 1대1로 그런 정책에 있어서 중동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에 써 있죠. 자, 미국의 가장 큰 잘못은 항상 이렇게 편을 든다는 건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붙으면 누구 편 들어요, 미국이?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 편 들었죠, 맨날. 그죠? 오펙이니까. 특히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해요? 화석연료를 못 쓰니까 미국에서 화석연료 사실상 중단시키니까 킥스톤 파이프라인도 닫아버리고. 그러면 누구한테 이걸 복구를 해야 됩니까? 기름 달라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니에요? 사실상 오펙이라고 하지만.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이거 잘 썼어요.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America's second mistake was choosing a side. 미국은 항상 이렇게 편을 들려고 하는 게 문제다. Stubbornly committing to a hard line against Iran and mounting obligations to Saudi Arabia. 항상 이렇게 이란한테 적대적으로 나가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만 이렇게 편을 들었다는 거죠. China, 중국은 하지만 결정적으로 rejects this constraint of ideological politics.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사우디가 어떻든 이란이 어떻든 뭐 수니파든 시아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게 중요하지. 실용적인 거 아닙니까? Towing the line between cooperating with both without alienating either. 두 국가하고 좋은 관계 지내면서
그러니까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둘 다 이렇게 가깝게 지낸다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특정 국가를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똑똑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자, 이게 결정적입니다. China has ensured that Saudi Arabia and Iran both know that the Chinese investment is only an investment. 그러니까 중국의 투자는 투자일 뿐이다. 너네들이 이렇게 정치하면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처럼. 미국 많이 혼내지 않습니까? 사실. 훈계하고 인권 얘기 많이 하고.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인권 문제 있는 거 있죠. 뭐 거기는 게이들 이렇게 옥상에서 밀어서 이렇게 살해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인권에서는 굉장히 약하고 뭐 세 국가 다의 인권은 솔직히 약한 건 사실이죠. 뭐 그렇다고 뭐 미국이 근데 엄청나게 인권이 좀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도 알려진 사실과 다르잖아요. 뭐 위키리크스나 이런 폭로 파일들을 보면 에드워드 스노든 공개한 걸 보면 사찰하고 기본적으로 내 미국이 중국이나 훨씬 더 이렇게 인권이 높고 레벨이 높은 건 맞죠. 하지만 지금 이제 중국이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헤매는 동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즈니스 딜을 한다고 나라 political endorsement, 정치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뜻하는 건 아니다. or security commitment, 군사적으로 이렇게 보호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아니다. 이런 겁니다. 오히려 바이든은 빈살만한테 안 좋은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서로 불신하고 있죠. 빈살만 트럼프하고는 사이 좋았잖아요. 그죠? 오펙 쪽이 트럼프 말 잘 들었어요. 솔직히. 이거는 냉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근데 바이든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백악관은 바이든이 사우디와의 관계가 미국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었죠. 공식적으로. 그리고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도 미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할 때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게 미국이라고 쩔쩔매던 시대 지났어요. 지금. 사실 미국은 사우디 동의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한데 이걸 지금 기름을 못 푸게 하고 있어요. 이건 민주당 정책 때문이에요. 이거는 정치를 떠나서 당 자체가 그렇게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화석연료 푸시하지 말죠. 공화당은 화석연료 이렇게 장려하는 편이고요. 라이노들 빼고. 그러니까 저는 에너지 정책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민주당 쪽. 그래서 미국은 사우디 국토 안보를 보장해주고 사우디는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 경제에 석유를 계속 공급한다는 그런 암묵적 이해가 있었죠. 미국이 또 안 퍼니까 기름을 안 퍼니까 별로 옛날부터. 빈살만 왕세자는 트럼프를 좋아한다고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을 때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훨씬 좋아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했어요. 예. 트럼프가 취임 이후 가장 초반에 이렇게 방문했던 국가 중에 하나가 가장 처음 방문했던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바이든은 2020년 대선 운동 때 현 사우디 정부에서는 사회에 긍정적 이익을 가져다 줄 만한 가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서 1년 동안 빈살만 왕세자하고 대화도 거부했죠. 그리고 자말 카슈거지 이건 논란 많은 사실 자말 카슈거지 이 언론인도 논란이 많아요. 워싱턴 포스트 언론인이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떨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이제 카슈크지가 2018년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총영사관 내에서 이제 암살돼서 논란이고 정말 이거는 좀 비극이죠. 근데 이제 메인스트림이 이런 비극은 부각하고 다른 비극은 부각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공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때 메인스트림 내러티브가 트럼프 어떻게 카슈크지를 예? 살해한 리더하고 딜을 할 수 있냐 빈살만 왕세자하고 어떻게 딜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내러티브를 깔고 갔죠. 특히 이제 바이든은 취임 직후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예멘 후티 반군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철회했죠. 예, 그리고 카슈크지 암살 배우가 빈살만 왕세자라는 그런 정보 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하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관계가 좋아질 리 만무해요. 지금 상황으로는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그러니까 바이든은 보면은 외교도 엉망이고 급진 좌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중도가 아니고 급진 좌. 완전히 far left로 갔어요. 지금 바이든을 보면은. 열린 국경. 외교는 이렇게 하나같이 엉망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급진 좌라고 하면서도 이제 굉장히 기득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급진 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정책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기득권. 완전히 이제 기득권이 원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때문에.
전쟁 좋아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몇 년 갈 것 같아요. 예, 몇 년 갈 것 같고 지금 실제로 교전 중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얼마 전에 기밀 문건 다 폭로가 됐죠. 지금 특공대 팀 15개 팀을 이제 보냈다는 게 15개 팀으로 기억해요. 14개 팀. 예. 펜타곤 그 기밀에 따르면 14개 팀을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전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서방 5개국 특수부대 100여 명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데 우크라이나 절대로 미국 못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러시아 못 이겨요. 불가능해요.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을 지금 나토 미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건 보면은 또 폭로된 문건 보면은 지금 메인스트림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다 이기고 다니는 것처럼 보도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모로 미국 응원하기가 힘들어요. 이번 전쟁에 있어서. 유로마이단 혁명도 그렇고. 실제로는 이 전쟁이 그러니까 2014년부터 시작된 거고 그 전쟁을 유도한 건 저는 버락 오바마가 주범이라고 봅니다. 유로마이단 혁명은 제가 그 전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 안 할게요. 자, 한번 뉴스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브라이트바트인데요. Pentagon doesn't know how many more leaked documents are out there. 얼마나 유출된 문건이 있는지 모른다고 그런다. 펜타곤도. 자, 이제 트럼프가 2024년 대선 출마한다고 하니까 힐러리 클린턴. 트럼프한테 패했던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2024년 대선 승리 no chance. 전혀 가능성 없다. 가망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든 드산티스든 공화당이 이기려면은 가장 중요한 주들이 저는 제가 볼 때 애리조나하고 펜실베이니아 이 두 개 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피닉스하고 지금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는 펜실베이니아에 있고 피닉스는 애리조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미시간도 러스트 벨트를 플립해야 된다고 해요. 트럼프든 드산티스든 누가 최종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모든 정황을 미뤄볼 때 이제 트럼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2016년 대선 때처럼 그때 이제 그 선거인단 306명 이겼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도 306명 똑같이 이겼는데 고주들 트럼프가 2016년에 이겼던 주 다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조지아 중요합니다. 조지아 중요하고 그러니까 애틀랜타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너무 민주당이니까. 그러니까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그리고 미시간, 위스콘신. 저는 요 5개 주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예, 요 5개 주를 결과가 어떠느냐. 뭐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런 데는 아예 볼 필요도 없고 다른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로라도도 이미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 모양새고요.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삶의 질이 떨어져도 나는 민주당 무조건 찍을 거야.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공화당으로서 희망적인 것은 최근 악시오스 보도 따르면은 젊은이들 40%가 이렇게 무소속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고요. 자, 이번 방송은 팍스뉴스 끝낼 텐데요. 예, 팍스뉴스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합의금을 7억 불 이상 냈다는 걸 도미니언 측에 개표기기죠. 예, 그 뉴스를 이렇게 안 실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팍스뉴스가 합의했다는 건 보수 진영이 일단 한 방 먹었다고 좀 크게 맞은 거죠. 이번엔 선거 연달아 패한 것에 이어서 계속 안 좋은 뉴스입니다. 물론 바이든 진영 쪽으로도 안 좋은 뉴스가 계속 연달아 터지고 있지만 우파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트럼프 기소도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만 놓고 볼 때.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내 경선에서는 이렇게 모멘텀을 탄 것은 사실이고 이 모멘텀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론 디산티스는 그 어떤 특별한 움직임도 없어요. 후원금은 모금하고 있지만 과연 대선 출마 발표할지도 지금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대선 출마했다가 트럼프가 또 열렬 지지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미국 전체 그 유권자의 한 30%, 최소 30%는 트럼프 열렬 지지자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괜히 미운 털 박히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It's all about right or wrong. 감사합니다.